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한번 복습 좀 해보고요. 저희가 중간고사 시험 겸 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험은 여러분들 교재 없는 친구들을 배려해서 기출문제 가지고 시험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가지고 같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AT 자격시험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AT 자격시험 한국 공인회계사회 이렇게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요.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회원 가입도 하실 수 있고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프로그램도 다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그인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로그인 하시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이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서요 시험 접수도 하시고 관련된 것들 보시면 좀 쉽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기출문제 다운로드로 같이 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FAT 1급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 보실 필요 없고요. FAT 1급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제일 먼저 보시면 45회차가 가장 최근에 기출문제 되시거든요. 이 기출문제와 해답 먼저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요거 압축 풀어주시고 자, 요 압축을 푼 폴더에 가보시면 압축 푼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먼저 파란색으로 FAT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행 파일입니다. 이 실행 파일 더블 클릭해 주셔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뭐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 눌러주시면 기출 문제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그 FAT1 설치 있는데요. 설치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45회차 기출문제 풀 수 있게 프로그램이 시작될 거고요. 여기 수험 번호에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수험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45회차면요. B하고 회차 눌러주시고 1번 끝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B, 그 다음에 회차 번호 45, 1 끝까지 눌러주시고요. 뭐 여러분들 뭐 성함 기재해 주시고요. 저희가 뭐 시험 연습할 때는 그냥 저희가 A형 가지고 연습할 겁니다. A형 가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감독관 확인 번호 적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시험 시작하기 직전에 감독관 확인 번호를 별도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SHE 되시겠네요. SHE. SHE. 하시고 뭐 안 넘어가시면 엔터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푸실 때는요. 요거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고요. 요거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시고 기출문제 다운받으시고 실행시키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이제 회계라고 하는 메뉴 눌러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희 실제 시험은요. 저희 FAT 1급 실제 시험은 이론 문제 15문제 하고요. 이론 문제 이렇게 15문제 있고요. 15문제 중에 10문제가 회계와 관련된 얘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문제가 부가가치 세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 일정에 맞춰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실무 수행평가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같이 얘기해봤던 걸 좀 리마인드 해보시면요. 실무 수행평가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45회차에 보면요. 우리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고요. 청량음료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즉, 우리 기업의 목표가 뭐 주로 사다 파는 것인가요? 청량음료 사다 파는 것이 목표고요. 이 청량음료가 우리 기업의 상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기업은요, 지금 제8기입니다. 설립된 지 8년 차 된 기업이고요. 우리 기업의 회계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초정보관리에서 했던 것들 기억나세요? 이 기초정보관리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 프로그램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기초정보관리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 회사와 관련된 얘기는 회사 등록이다라고 하는 메뉴에서 입력했던 것 같고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는요.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계정 과목들을 이쪽에서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거래처별 초기 2월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줄 돈이 있고 받을 돈이 있을 때 과연 그대가 줘야 될 곳은 어디이고 받을 곳은 어디인지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45회차 문제 1번의 기초정보관리 2의 1번 문항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을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등록을 수정하라 라고 하니까요. 우리 회사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회사. 자, 우리 회사는 보니까요.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세무서의 요청에 의해서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이 이전됐으니까요. 아마도 주소지가 바뀌었을 거고요. 주소가 바뀌면 그쵸, 관할 세무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국세 환급금 계좌 신규 등록하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럼 같이 해볼까요? 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니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52로 이전했습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회사 보시니까요. 아하, 지금 보니까요. 서대문구 충정로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52. 가로친 거에다 또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되죠. 도곡동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서대문에서 옮겼으니까요. 사업장 세무서도 변경이 되었네요. 어디로요? 역삼 세무서도 변경이 되었으니까요. 이 물음표 누르셔서 역삼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역삼 나왔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국세 환급금 계좌 입력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국세 환급금 계좌는요, 자, 농협은행이고요. 강남지점에 계좌 번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8번에 국세 환급금 계좌 있고요. 물음표 누르셔서 무슨 은행이요? 농협은행이요.
농협. 자, 여기 지점은요. 무슨 지점? 그렇죠. 강남 지점이고요. 계좌번호는요. 329-01-289-385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이 이전됐으니까요. 당연히 주소가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도 우리가 전기분 재무제표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같이 한번 논의하기로 했으니까요. 여기서 잠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입니다. 거래처별로 내가 줄 돈과 받을 돈이 있을 때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부터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익숙한 친구들은요, 자,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초 정보 관리는 다 이쪽에 있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찾기 어렵다면, 이 우측 상단에 돋보기에서 거래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보니까 뭐에 대한 거예요? 미지급금에 대한 겁니다. 이 미지급금은요, 경은전자의 200만원, 그리고 나영상사의 100만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미지급금 기억나세요? 미지급, 아직 돈을 안 줬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요. 앞으로 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채를 이야기하고 있던 거죠. 자, 누구한테요? 경은전자에 200만원 줘야 되고요. 나영상사에 100만원 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같이 입력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미지급금 어디 있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미지급금 있죠? 자, 여기 지금 클릭해 보시면 거래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경은전자입니다. 경은전자 얼마? 그렇죠. 200만원. 자, 두 번째는요. 거래처 어디였죠? 두 번째는 나영 상사였네요. 나영 상사. 자, F2 눌러서요. F2 눌러서 검색해 주면 됩니다. 나영. 금액은요. 이렇게 100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지급금이요. 아, 내가 돈을 아직 안 준 것들이 있는데 뭐 경은전자에 200만원 줘야 되고 나영 상사에 100만원 줘야 한다라는 얘기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뭡니까? 장기 차입금이네요. 여러분들 차입은요. 돈 빌려오는 걸 차입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기간이 장기다. 오랫동안 빌려온 거다. 오랫동안 갚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장기 차입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1번에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거래처 비어져 있으니까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돈 빌렸는데 누구한테 빌려왔냐면요. 첫 번째는 가연물산에 빌려왔습니다. 만기 날짜가요. 갚아야 하는 상환일이 2025년 8월 31일이고요. 최초의 차입일, 내가 빌려온 날짜가 2019년 8월 31일입니다. 여러분들 기간이 1년 넘어가니까 1년 초과되니까 장기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차입처 구분은 거래처입니다. 거래처한테 돈 빌렸다 이런 겁니다. 얼마들요? 850만 원을요. 자, 먼저 입력해 볼게요. 가연물산 관련해서. 자, 거래처 코드 입력할 때는요. F2번입니다. F2번. 자, 가연물산이니까 가연 검색해 볼게요. 주식회사 가연물산이고요. 엔터.
자, 만기 날짜 언제였다고요, 여러분들? 만기 날짜가요? 2025년 8월 31일입니다. 자, 2025년 8월 31일. 오늘 차입금 번호 같은 거 써 있는 거 없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셨어요? 예, 850만 원이네요. 850만 원. 자, 뭐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뭐 없는 것들은 괜찮고요. 차입처 구분은요, 여러분들. 아까 보시니까 뭘로 되어 있으세요? 거래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최초에 차입한 날짜는요, 2019년 8월 31일입니다. 자, 2019년.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내용이 없는 것들은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두 번째 장기 차입금은 초동 유통으로부터 빌려온 겁니다. 언제요? 2019년 9월 30일에요. 갚아야 되는 만기 날짜는요. 2025년 9월 30일 되겠네요. 금액은 350만 원이고요.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F2 눌러서 자, 거래처 선택해야 되죠? 거래처 이름이요? 초동유통입니다. 초동통. 자, 갚아야 되는 만기 날짜 언제라고요? 2025년 9월 30일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자, 금액이 350만 원이었죠? 자, 여기도 차입처 구분이 예, 거래처고요. 거래처한테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빌려온 날짜는요. 2019년 9월 30일 됐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빠져나갈 때는요. 뭐 ESC 누르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뭐였죠? 여기까지 해주시는 게 바로 기초 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해요.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 했던 얘기는 뭐였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거래였을 때 이 거래를 인식해서 만약에 거래다라고 얘기해서 즉 우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면 뭐로 보고요? 거래로 보고요. 분계를 끊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2번에 거래 자료 입력부터는요. 우리 메뉴에서 좀 닫을까요? 자, 전표 입력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분계 작업을 끊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서 돈 쓴 게 있을 때, 자, 비용이라고 하는 돈 쓴 게 있을 때 우리는요 적격 증빙이라는 게 있어야만 돈 쓴 거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문제는요 그 적격 증빙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이 적격 증빙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의 적격 증빙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였나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요. 현금 영수증. 맞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죠. 우리가 돈 쓴 거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자, 얼마까지는요? 3만원까지는 이런 적격 증빙 없어도 그냥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처리하는 영수증 들고 왔는데요. 금액 보니까요,
105,000원이에요. 얼마 넘어갔어요? 3만원 초과했기 때문에요. 얘는 뭡니까? 그냥 바로 해줄 순 없고요. 이 영수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라는 것까지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별거 없으시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 첫 번째 문제는요. 영수증 수취명세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평가 문제 보시니까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분개하는 얘기죠. 날짜 쓰시고 자,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진행하는 얘기고요. 2.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했으니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만 하시면 돼요? 요 2번 서식만 작성하시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증빙이 있으면요. 우리 뭐부터 하시는 게 좋다고 했나요? 그렇죠. 날짜부터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거래한 날짜부터요. 자, 거래한 날짜 보시니까 언제고요? 2020년 7월 2일 날짜입니다. 금액은 얼마고요? 10만 5천원이고요. 자, 오른쪽에 내용 보니까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나눠줄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줬다. 현금을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하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현금의 자산은 감소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감소하게 되니까요. 자산 감소하게 되니까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산의 감소는요. 대변이신 거죠? 자, 그럼 대변에 뭐가 되실까요? 그렇죠. 대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감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럼 차변은요? 여러분들,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돈 썼습니다. 뭐라고요? 예,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럼 차변에는요, 복리후생비가 될 거고요. 대변에는요, 현금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언제고요? 7월 2일자입니다. 자, 날짜 입력해 주면요. 구분해서 내가 지금 차변에 쓸 건지 대변에 쓸 건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 먼저 할까요? 3번 눌러서 차변 먼저 하시고요. 자, 계정 과목 집어넣을 겁니다. 얘 이름 붙여줄 건데요. 자, F2 눌러보셔서 자, 우리 직원들 돈 쓴 거 뭐라고요? 복리 후생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번째 코드 쓰신다고요? 800번대 코드로 사용하십니다. 자, 금액은 얼마고요? 10만 5천원 되실 거고요. 자, 이제 차변 채웠으니까요. 이제 대변으로 가실 거죠? 4번 눌러서 대변하시면 되고요. 자, 대변에는요. 그렇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일반 거래였다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요. 자, 얘는요.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일반 영수증이기 때문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안 보이실 수도 있죠? 이 메뉴에서. 여러분들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여기 있는데요. 안 보이시면 여기 검색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자, 수취 명세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 뭐 넣으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영수증 수취 명세서 2번하고 1번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2번에만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다 뭐 입력해 달라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있던 내용들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해 줄 겁니다. 날짜 언제고요? 2020년 7월 2일이고요. 상호는요, 여러분들. 자, 상호는요, 여러분들 지리산 생수는 우리 회사예요. 예, 어디예요? 건강
약국입니다. 건강약국. 성명은요, 대표자 이름이죠? 뭐, 한건이고요.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6 도곡동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요.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11-3516-522. 자, 가시면 되겠습니다. (111-3516-522) 해주시면 되고요. 자, 거래하신 금액은요 10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구분은요, 원래 여러분들 실제 실무에서는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표시해주게 되어 있지만요, 수업 목적상은 구분은 없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요, 우리 직원들한테 사준 거니까요, F2 누르셔서 뭘로 회계 처리하셨어요? 복리, 후생비로 하셨으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적용은요, 메모하는 거니까요. 뭐 사신 거예요? 뭐 마스크 구입, 뭐 했으니까 뭐 마스크 구입, 뭐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 우리가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거래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이거 같이 따라서 연습할 건데요. 기출문제부터 다운받고 그리고 설치하시는 거 여기까지 꼭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뵐게요.